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시간과 공간을 확 뛰어넘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약 4,000년 전 유럽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20세기 텔레비전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화가 어떻게 전달되고 퍼져나가는가 하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맞아요. 첫 번째 자료부터 볼까요? 독일 남부 레흐강 계곡의 고고학 연구인데 이게 후기 석기 시대에서 초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요. 네, 바로 그 전환기입니다.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 남성들은 대부분 태어난 곳 주변에 머물렀던 반면에 여성들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인원 사회랑은 좀 다른 패턴인데요. 그렇죠. 보통 수컷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이동의 주체였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단순히 여성들이 이동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분들이 사실상 문화 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점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건, 소식 같은 걸 자연스럽게 가지고 이동했던 거죠. 그 이동 거리가 어느 정도였다고 나오나요? 최소 60km 이상, 어쩌면 보헤미아나 독일 중부처럼 훨씬 더 먼 곳에서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여성들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매장 방식이 현지인들과 똑같았거든요. 와, 그건 정말 확실한 증거네요. 가져온 문화와 현지 문화가 잘 섞였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기존에는 청동기 시대 이동이 주로 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는데 이 연구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규모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집단 이주가 아니라요? 그럼 뭔가 점점이 흩어져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네, 비슷합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연결망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별 이동의 강력한 뒷받침 사례가 바로 덴마크의 에그트베드 소녀예요. 아, 그 소녀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청동기 시대 10대 소녀였죠? 맞아요. 그 소녀 유해를 분석해봤더니 생애 마지막 2년 동안 정말 먼 거리를 그것도 여러 차례나 오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세상에, 그럼 당시 여성들의 활동 반경이나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수천 년 전 여성들이 발로 직접 뛰면서 문화 네트워킹을 했다면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달자가 나타났네요. 바로 텔레비전. 네, 두 번째 자료가 바로 그 TV 이야기입니다. TV만큼 강력한 대중 매체도 드물죠.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요. 광고판이나 신문은 뭐 안 보면 그만인데 TV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피하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광고는 물론이고 뉴스나 생중계 같은 것들이 정말 수백만 명의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특히 그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순간은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맨날 흑백으로 보던 세상이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눈앞에 펼쳐진 거니까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기술만 있다고 바로 컬러 TV가 막 팔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엄청 비쌌을 텐데 뭔가 강력한 볼거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십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죠. 바로 여기서 디즈니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디즈니요? 네. 1954년에 시작한 디즈니의 컬러풀한 세계 원더풀 월드 오브 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만화나 드라마만 보여준 게 아니고요. 당시 한참 짓고 있던 디즈니랜드 홍보 영상에다가 다큐멘터리까지 아주 다채롭게 그것도 전부 컬러로 보여줬거든요. 온 가족이 좋아할 만한 종합 선물 세트 같았죠. 와, 그럼 진짜 컬러 TV를 살 만한 이유가 확실했겠니요? 그 프로그램 보려고라도 샀겠어요. 네, 그게 컬러 TV 구매에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됐습니다. 기술과 콘텐츠가 정말 제대로 만난 성공 사례죠. 그 프로그램이 34시즌이나 방영됐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겠어요. 네, TV 역사에 남을 만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자료에 짧게 언급되긴 했는데 1960년 닉슨과 케네디의 TV 토론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TV 화면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첫 사례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모습이 곧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네, 시각 정보가 주는 그 즉각적인 힘, 감성적인 호소력이 때로는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오늘 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4,000년 전 여성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고 문화를 섞이게 만들었다면 네, 그랬다면 텔레비전은 전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통해 수백만 명의 안방으로 파고들어서 세상을 보는 창 자체를 바꿔버린 거고요. 전달 방식은 정말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새로운 생각이나 문화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뭔가 맥이 통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의 사람이 직접 이동하는 방식이든 현대의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방식이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화가 특정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스며들고 뿌리 내리는 과정에는 혹시 변하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조건이나 메커니즘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전달자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기술에 따라 계속 바뀌겠지만 어쩌면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인간 사회의 어떤 수용 방식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분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